지난주 우리가 이제 동병상련 주제로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얘기는 토사구팽으로 잡았습니다. 토사구팽.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그러니까요. 예. 사냥할 때는 열심히 해놓고 끝나자마자 그냥 잡아먹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어리 TV는 반정부적인 것 같아요. 왜요? 반체제, 반정부, 반윤석열.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본인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뜻과 의지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느낀 건데 네. 맨날 자기가 저렇게 끌고 들어가 놓고 나중에 이쪽에서 그랬다 그러고 우리는 지금 뭐 김건희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이거 토사구팽 얘기할 때 이거는- 김건희 얘기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저도 상상도 못했네요. 네. 아니 개식용 금지를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는데 자기 이런 머릿속에는 식으로 참 하시는 게 김건희가 아니에요? 떠나지 않나 봐. 아니 저는 항상 존경하고 국모로서 사랑하고. 국모? 네. 지금 뭐 분위기는 국모 분위기긴 하네요. 뭐 언터처블이고 국모 분위기긴 해요. 그럼요. 독일을 왜 안 간 거예요? 독일요? 네. 잠깐만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독일을 아니 멀미가 있나 보죠. 왜 웃으시면서 독일을 왜 안 갔냐고 아까 물으시는 방송 거예요. 전에 했던 얘기예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독일이 도이치잖아요. 도이치여가지고 저도 방금 이 전방송에서 다른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탁 쳤어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도이치. 그래서 지금 도이치 특검 하자고 하는데 독일 어떻게 가냐. 야 이거 짤로 돌아다닌다 이제 끝났다. 아니 그 방송. 국빈 방문인데 독일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특검을 왜 한다고 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어떻게 아니 이렇게 연결시키나? 국빈 방문인데 독일에서 진지하게 물어볼 거 아니야. 도이치 특검을 왜 안 하냐. 아니 왜 하냐. 왜 하자고 하느냐? 왜 하자고 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도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냐? 네, 그렇죠. 그걸 쫀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인터폴에서 들어오냐.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드라고 누가 웃자고 하신 얘기인데. 실제는 아니고 네. 토사구팽 사냥개 삶아 먹은 거 대표적인 거 당장 꼽으라고 그러면은 이준석 팽당한 거 아니었어요? 토사구팽 하면은 처음에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분이 김영삼 정권 시절에 국회의장이었던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뭐 민자당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데 민정계들을 이제 좀 이용을 했었잖아요. 김윤환, 김재순 뭐 이런 분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때 재산 신고 그걸 가지고 김재순 재산 신고 엉터리 그리고 와 이렇게 재산이 많았어?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자격 없어? 정치권 강제 은퇴시켰잖아요. 그걸 이제 토사구팽의 처음 신호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인 최근에 있었던 정치인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였는데 저런 식으로 체리따봉으로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날려버린 거는 왜 날렸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싫었죠. 싫었어요. 처음부터 난 만날 때부터 뒷끝장이라고 싫었는데. 봐요. 네. 어디죠? 울산인가 그 회동. 언양 예. 예. 언양에서 만났죠. 식당에서 네. 화해하는 불고기. 회동을 할 때요. 예. 예. 그거 하러 가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뭐 카니발인가 이제 타고 가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가봐야죠. 뭐 끙 하면서 올라타더라고. 딱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비단 주머니 뭐 해가지고 또 그 출근길에 인사시키고 그랬는데 별로 막 하고 싶지 않아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출근길 인사 사진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때 입당해서 뭐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숙제를 내줬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출근길에 이거 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인사하는 사진들 보면 하면서 그 속마음에 저는 이제 빙의를 해보는데 이 XX 내가 되게 많이 봐. 이 쬐끄만 XX가 뭐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쪽팔려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였다가 나중에 터진 거다. 선거 끝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성품을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슴속에 좀 담아놨다가 기회가 됐을 때 아주 제대로 좀 뭐 처단하는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것 게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차는 것도 당 대표 어떤 권력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분명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상의 문제 아니에요? 너는 내가 저관 대통령 되고 나면 그때는 가만 안 둔다. 저는 이제 토사구팽에 대해서 좀 새롭게는 아니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기업도 그렇고 정치 권력도 그렇고 일정 부분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커질 때는
기존 체제와 결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게 단계 위로 올라가면 기존에 이걸 올라가게 만들었던 끌어들이는 과정들, 시스템들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안 맞아요. 그러면 공과 사를 구분한다면 공적인 마인드에서는 사실은 이분들과 또 결별을 해야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 됐을 때 벤처기업 때 했던 데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끊어내야 돼요. 그럼 그때 있었던 사람들 창업공신이라고 해도 나쁜 그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결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하지만 이게 명분과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한 이게 좀 이런 그렇죠. 측면도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토사구팽 당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만 당한 게 아니에요. 청년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 청년 지지. 수많은 청년들이 그 세대포유론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도 사실 같이 토사구팽이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새로운 체제에 더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거와 결별한 거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죠. 이 토사구팽은 명분 없는 토사구팽이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은 많이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 그렇죠. 거기도 팽이죠.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그것도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지금 완전 밀려났고. 그럼 권성동 장제원은 왜 팽당했을까? 무능력함이 아니었을까? 그냥? 왜 일을 이렇게 똑바로 처리 못했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개 역할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집 지키는 일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매끄럽게, 좀 능력 있게, 원만하게 나한테 피해 안 오게, 내가 다른 소리 안 듣게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뭡니까 그럼? 뭔가 이해관계가 안 맞은 거지. 음모론적인 시각이시죠. 음모가 아니고 그냥 분석적 시각을 이 아저씨 좀 이상해. 삐딱한데요. 네. 저는 항상 정치권을 바라볼 때는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아, 언어를 번역도 해야 되고 한꺼풀 벗겨서 봐야 벗겨서. 돼요. 속살을 봐야 돼요. 속살. 근데 우리 속살 보자는 얘기잖아요. 속살을 보여요? 이렇게 속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믿고 일을 맡기는 스타일 아닌 것 같고 또한 어떤 일을 시키고 나서 그냥 조그만 거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아유 그래 너랑은 안 해. 그냥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정치권에 발이 없었던 손도 없었던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었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장제원 의원의 공간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크게 관심 없는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행정관 중에 뭐 일부들 이런 분들 네가 알아서 해. 아마 스타일상 제가 추정 컨텐츠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장제원 의원이 세력이 좀 더 안쪽으로 넘어드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어차피 올해는 정도 없고 끊어내야겠다. 그래서 그냥 과감히 끊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그 이뇨한 당시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 또 거침없이 나가라고 대통령이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대통령 뜻이다. 장제원 불출마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처음에 반발하던 장제원 의원이 나중에 당을 위해서 뭐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어떤 권위에 추종하거나 복종까지는 그렇고 따르는 스타일이 사실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좀 가까웠어서 보면 적의 적은 적이다. 아 그래요? 박승태 행정부터 내 적이다. 장제원 적은 동지 아닌가? 장제원 스타일이 적의 적은 동지인가요? 그렇죠. 아니 적의 적은 적이에요 그냥. 저게 적의 적은 동지죠.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 적이야. 네, 스타일이 거기가 이제 완전히 좋은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때도 뭐 머리 안 숙이고 다 했어요. 근데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머리 숙인 거는 내가 이 양반 등에 타서 나도 한번 권력을 확 눌러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설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의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장제원 의원이 이제 팽당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장제원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됐어요. 알고 계시죠? 아니요. 여기서 발을 빼면 어떡해. 아니,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박 기자님이잖아요. 아니, 저 그거 아닌데? 기예요. 아니. 빨리 쭉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는 건 이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저도. 괜찮아, 여기는 뭐. 네. 돌아다닌 얘기는 아니고 알만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분도 잘 확인은 명확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약점을 잡힌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김건희한테 다른 이제 어떤 권력의 약점을 뭐가
잡힌 것 같다. 잡혔는데 쉽게 말하면 뒷조사를 했다. 예, 예.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캐비넷에 하나 있다 두 이거. 가지잖아요. 장지원 의원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광버스 뭐 90대 예. 해가지고 대규모 자기 지지층에 예. 행사를 했던 분이 며칠 만에 아버님 산소 가서 얘기하고 안 하게 잠시 멈춘다고 그랬거든요. 잠시. 소나기가 오니까 잠시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자, 본의와 다르다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일단 그게 기본이고, 압박이 있다든지 다른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대가가 마땅치 않아요. 그럼 그게 압박이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그 압박이 뭐냐?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해서 네. 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완전 썰입니다. 썰이고. 장지원 의원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전화 이제. 근데 뭐 뒷조사를 했다. 권력에서 털어내려고. 아니면 권력 다툼에서 서로 간에 그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그 단위의 권력 다툼에서 털어내려고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뒤로 조사를 했겠어요? 특수부 검사들은요. 토끼 몰듯이 한다고 그래요. 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장지원하고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수집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서 저 끝나려고 딱 할 때 그거 하나하나씩 까면서 이래도 안 갈래, 이래도 안 갈래 해서 쳐내는 거지. 장지원이가 뭐 90대 버스 동원해서 저기 한다고 그때부터 야 조사 들어가 이랬겠어요? 그 상황을 김기현 전 대표에게서도 볼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김기현 전 대표 원내대표로서 대선 승리의 공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쓰임새가 이제 다 끝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불출마 선언해라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넌 당대표도 그만둬.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을 지금 거의 다 쳐낸 것 같아요. 지금 옆에. 그러면 정치권에선 이번 총선 끝나고 심정적으로 정말 어떠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의리와 심정적으로 또한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를 만한 국민의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준석, 정재원, 권성동, 김기현 뭐 다 날라간 거죠. 그렇죠. 그게 왜냐면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정치권에 관한 일을 다 대통령의 그 일을 봐주던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권성동 의원하고도 둘이 윤핵관이라고 했지만 찐 윤핵관은 장제원 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매몰차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냐? 이철규, 박성민 의원이 지금 하는 거죠. 대체제가 지금은 생긴 거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너무 힘이 커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싹을 잘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철규, 박성민 의원이 과연 끝까지 계속 충성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물론 예전부터 좀 오래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오래 알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계속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